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이요, 글로벌 증시와는 좀 관계없이 좀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즉, 전략 후강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이 있거나 실적이 있거나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오는 그런 장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전 보이스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전 보이스의 매력에 흠뻑 빠지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요새 최근 들어, 김태환 멘토님만 찾고 계신다는, 예. 그래서 제가 살짝 삐져가고 있다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의를 다지고 넥타이를 둘 다 메고 나왔습니다. 예. 묶어라, 꽁꽁 묶어라. 예. 주식, 여러분들 지금 함부로 살고 팔고 할 구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기준으로 반드시 시장은 빠르게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늘 강조 드려왔던 만큼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더더욱 묶어라, 꽁꽁 묶어라.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고 그만 웃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하락에 대해서 강한 반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아침에 말씀드렸죠. 중국은 괜찮은데, 중국은 하호.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국은 저거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미국이 괜히 마치 이 글로벌, 증시의 우려를, 보이는 것이 주범이 마치 중국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 이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괜찮습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 투기 세력에 대해서 단속하겠다. 더 이상 공매도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빠르게 회귀를 하고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글로벌 투기 세력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저들은 그렇게 대응책을 내놓으니까 공매도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밑으로 배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물은 거의 내다버린 수준에서, 지금 공매도로만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투기 세력, 즉, 그걸 단속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공매도는 치지 못하고 글로벌 정치 쪽에서 자꾸 우려를, 섞인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음모론이죠. 컨스피러시 시어리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기준점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가신다면, 시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강하게 또 회귀한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말 강연에도 그랬고요.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제4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지금 섬유의복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FTN이 강조 많이 드렸었죠. 지난 주말 강연에서는 FTN이 한 종목만 딱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8%나 되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빵 터지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만 웃으시고요. 자, 오늘 시장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오늘 시장 자체가 일단 반등에 승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기술적으로 주 초반에는 지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오늘 또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1900포인트가 깨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 자체도 600
60포인트대가 깨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1883포인트까지 밀렸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657포인트대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코스피 시장 자체가 0.17% 강보 합세를 보여주면서 1917포인트대까지 반등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포인트 정도 올라서 676포인트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가 오늘 반등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투자 주체별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주체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726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어제 2,700억 원대 광한 매도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오늘 550억 원대 순매수에 전환하면서 하루 만에 했던 매수에 전환한 그런 모습이고 오늘 시장이 좀 출렁거렸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241억 원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 상승률 같은 경우에 운수장비 업종이 2.9%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통신업종도 2.2%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섬유의복 업종도 2.01%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전자, 은행, 제조, 비금속, 광물, 증권 업종들도 반등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음식료품과 의료증민 업종들이 강보합세 정도 수준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 및 금속 업종이나 종이, 목재, 전기, 가스업,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1%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업종별로는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수급 주체별 우리가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기준에 676포인트를 보이면서 일단 반등에 성공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6일 만에 216억 원 정도의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약간 더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706억 원대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오늘까지 3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종목별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500억 원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는 좀 차별적인 매매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통신 서비스 업종이 무려 8%입니다. 8.6%의 엄청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와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도 3%대의 반등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좀 하락하는 업종이 좀 있는데요.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2.8%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건설 업종이 1.1%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업종도 다시 한번 1%대까지 하락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가 반등에 성공했지만은 강하게 반등을 승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지수 자체가 양시장 모두 낙폭 대비 반등의 폭 자체는 그래도 저점 대비는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중국에서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위축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같은 국면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미국 시장부터 유럽 증시까지 일제히 급락세로 전환되면서 투자 심리가 오전장에 상당히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의 형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만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번 달 중순에 있을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전성절로 인해서 내일과 모레 또 휴장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이 역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수가 급반등을 보여주지 못해도 여기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양상의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좀 소폭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수보단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세워서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만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꼭 참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분위기가 지금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 즉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장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9월 중순까지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맞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본방송이죠. 수익을 말하다를 시청하시면 그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벌써 이미 월요일 날 녹화를 해 놓았습니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정확하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 1880선을 저점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660선을 저점으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하시는데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수익을 말하다 본방 놓치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빠르게 또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예, 김태현 멘토님. 문자 먼저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문자 7708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김태환 멘토님, 디스플레이텍 4,900원 15%. 단기, 중기 매도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4,900원대에 매수해서 15% 정도 갖고 계신데 현재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매수가 정도 부근에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이번에 좀 조정을 받는 국면 속에서도 좀 매도하지 않고 좀 잘 버텨주셨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대, 즉 4,900원, 즉 4,000원 후반대부터 5,000원 초반대까지 실질적으로 좀 매물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매물의 압박 자체는 좀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밑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재료나 또는 어떤 그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면 거래량이 일시에 좀 증가가 되면서 직전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시간적인 개념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수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거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종목들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오히려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탑5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UV 벨록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종목 외에도 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줘서 추가적인 재상승의 시점에 임박한 종목들도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이번 점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도 일단 낙폭 이전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면 한 5,5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좀 들고 계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500원 선도가 좀 돌파가 되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7,000원 정도 수준까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점을 꼭 좀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 매수가 정도 수준이니까 오히려 비중 자체도 좀 적기 때문에 일단 5,500원 선 자체를 좀 강하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그때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고 나서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즉 탄력을 보일 때 물량을 조금 더 매수해서 가담하시는 것이 좋다. 즉 떨어지는 구간에서 물량을 물타기 하는 것보단 추세의 터닝 포인트가 들어올 때 조금 더 물량을 실어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그 가격대를 참조하시면서 보유 전략을 그대로 좀 세워나가 주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PLA를 물어보셨습니다. PLA, 매수가 1,340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89님 남겨주셨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일단은 좀 들고 가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PLA가 지금 LCD 패널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PLA는 뭐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두드러진 사업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주가가 최근에까지 좀 부진했고요. 최근에 M&A 시장에서 어떤 지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직은 뭐 어느 기업의 피인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피인수가 된다면 어느 방향을 봐도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동사는 반드시 수혜를 볼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되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전 이상 올라오면 무조건 일단 한 번은 매도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항대인데요. 여기가 바로 1,38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도 요즘 잘 참고하셔서 1,380원 이상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해놓고 그 분량은 매도한 물량만큼은 현금으로 좀 들고 가시면서 다른 종목군에 투자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들고 현금 보유를 들고 가시거나 둘 중에 한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추세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뾰족산으로 떨어졌다는 것 참고해 보신다면 자 지금은 일단은 좀 들고 와보세요. 들고 와보시고 그 부근에서 138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네네. 전문가님. 예, 네네. 그런데, 예. 대한항공.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요? 예.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 32,950원. 32,95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한 15%. 15% 뭐 그 정도 되시나요? 네. 예. 어머니 이 종목 혹시 대한항공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가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들어가는 이유는. 네. 많이 빠졌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날, 토요일, 일요일, 그거 네. 안 합니까? 왜, 꽃꽂혀. 곳곳쳐요? 예. 타 방송 얘기는 어머니 하지 마시고요. 예, 그걸 예. 보니까 이거, 예. 지금, 싸게 살 기회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일찍 또 보니까 살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먼저 하며 방송에 추천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살 마음을 안 먹었는데, 네. 그날, 토요일에.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어머니께서 마음을 안 먹으신 것이 더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일단 2분기 실적 자체가 어차피 누가 봐도 안 좋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죠. 25억 영업 적자가 났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분기에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뭐 실질적인 여행객 수요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네. 피해 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3분기 들어서 다시 한번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고 여행객 수요도 좀 증가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급등락을 보여주지만 최근 들어서는 추세가 하락 기조로 좀 꺾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부터 올 4, 4분기 정도 하반기 정도의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는 조금은 좋아질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 주가 자체가 이미 그와 같은 그 시장 그 주가 외적인 요소를 떠나서 네. 추세가 2015년 올해 4월 달이죠. 54,600원까지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세가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하락 패턴을 거쳤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칭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 자체가 강하게 상승을 떴다면 이제 이 구간 자체는 이제 하락하는 거 기울기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모습 같거든요. 어머니께서 조금 매수하실 만한 시점, 물론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싸다라고 판단은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다만 시간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주도적인 모습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개념. 이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2,950원이 약 33,000 정도 수준이니까요. 3분기 그리고 4분기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도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좀 지켜보시다가요. 예. 3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기간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바닥 구간이긴 한데 유가의 하락과 관련된 부분들 위에 3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지금이 9월 달이니까 예. 내달 중순 정도까지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한 40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가 자체가 수급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뭐 수급 자체도 제가 봤을 때도 여전히 적극적인 그 매수의 주체가 예.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 같아요. 예. 외국인 기관들도 팔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어머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이달 정도가 좀 지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순경 정도면 좀 반등을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이거면 34,000원요? 34,000원까지는 올라올 거고요. 네. 그래 34,000원을 뚫고 나서 네. 34,000원이 지지가 되면 네. 어머니께서는 한 3만 7, 8천 정도까지 조금 더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예. 시간이 좀 걸린다. 예, 시간 걸리는데 그런데 이거를 생각지도 않는 걸 샀으니까 좀 찝찝하고 그런데 이 종목 갈 때 안에 다른 종목은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보유 비중이 약간 15%라고 말씀하셔서 예.
이 정도는 뭐 놔두셔도 상관없고 아마 이 종목의 비중이 많다면 당연히 팔아서 네. 주도업종 갈아타시는 게 좋은데요. 네.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럼 예. 그냥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네, 좀 가져가셨다가 어머니께서 보시고요. 네. 매수가 정도 수준 올라올 테니까 네. 거기서 교체 매매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는 종목은 저 기아차나 현대차니면은 뭐 지금 저런 건 어떻습니까? 조선주요? 조선주 안 됩니다, 어머니. 네. 안 됩니까? 네. 그리고 또 이거 뭐 잔종목을 시대시푸드나 이러한 거 모아갈까 싶어요. 네, 어머니 지금 뒤에 기다리신 분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네. 이 종목 추천 코너는 아니라서 네, 얘기 좀 그럴까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진해운. 한진해운. 8,150원에 40%입니다. 8,100? 50원. 40%? 예. 어머니, 이거 왜 들어가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이걸 제가 저쪽에서 사고자 해서 산 게 아니고, 제가 밖에 볼일 보고 있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전화가 와, 이거 빨리 매수하라면서, 이거 막 급하게가 제가 버스 갈 여유도 없이 하도 다그쳐갖고 그걸 샀는데 사도 말도 내려가더라고요. 어머니, 증권사를 믿으세요? 믿는 것보다 네. 제가 돈을 이어놨더만은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거 지금 올라간다 하면서 하도 그러길래 제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그냥 어머니, 하라고 이랬죠. 증권사부터 바꾸세요. 증권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거의. 그러게. 한진해운이 지금 최근에 이제 2015년도 초반에 좀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요. 네네. 이걸 추세적으로 이걸 꺾느냐 안 꺾느냐 추세적으로 그럼 여기서 더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네. 그리고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이 한진해운이 뻔히 좋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 고점에서 잡았다. 그 증권사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걸 한진해운을 옛날부터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차트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 관심이 없어서 아예 보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러길래 이게 또 요즘은 좀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랬더만 이걸 정말 안 그래도 제가 몇 번 전화해가지고 왜 이런 걸 갖다 했냐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꾸 그러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6,200원 정도 올라오면요. 네네. 교체 매매 하세요, 어머니. 네. 여기 계속 갈 수는 없어요, 한진해운. 네. 물타기 하고 이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른 종목 얼마든지 좋은 종목인데 왜 이 종목에서 굳이 물타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6,200원 올라오면 그 물량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6,2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셔서 교체 매매, 즉 집중 투자를 좀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6,200원 이상 올라오기는요.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별로 크게 오버슈팅이 나올 만한 지금 기업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6,200원 반등 시에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매도를 할까요? 예. 6,2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셔서 매도를 저는 권유드릴게요. 일단은 권유해드릴 테니까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331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버스텍 4,600원에 1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버스텍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자체는 한 3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 버스텍 주가 자체는 좀 다만 주식이 적자를 연간 내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다만 좀 방산주로 좀 묶여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여주는 주가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 매매에 따라서 일시적인 재료에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가 이와 같은 재료가 소멸이 되면 다시 밀리는 그런 종목들이다. 즉 이와 같은 테마성 매매에 관련된 종목은 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도의 흐름을 보였다가 급격하게 화해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4,6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번 시점보다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전부터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신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일단 일시적인 재료에서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준다는 그런 측면, 즉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서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나서 수익성과 성장성 자체가 받쳐주면 주가가 우상향 패턴으로 가는 것이 정석적인 그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일전에 주가 자체가 이미 좀 강한 흐름을 좀 많이 보이면서 5,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즉 1,800원대부터 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주가 자체가 소리 소문 없이 별다른 재료 없이 거래량도 수반되지 못하고 홀로 내리는 그런 추세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4,600원에 1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니까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굳이 이 주가가 여기서 이대로 다시 한번 급락 흐름으로 보이면서 떨어질 만한 시점이라면 적자를 낸다면 당연히 좀 팔아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3,700원 정도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겠고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좀 과감하게 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팔아서 좋은 종목군들 쪽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전략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4,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개념을 함께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감 상황 조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약간 하락 반락되었는데요. 0.01% 하락하면서 0.3포인트 하락했네요. 1913.84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일단 매매 동향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890억 원대 여전히 매도세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는 679억 원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아직까지도 순매수 전환해주지 않으면서 288억 원 순매도 흐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5%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6,000원 상승한 109만 1,0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현대차도 3.4% 강한 상승세를 보이네요. 15만 원대를 회복시켜주면서 15만 1,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SK하이닉스는 소폭 약보합권 정도만 보입니다. 34,3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조금 더 등락을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일모직도 오늘도 강세네요. 1.18% 오름폭을 보이면서 17만 2,000원대까지 오름폭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0.9% 하락한 36만 원대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 SDS는 1.5% 하락한 25만 3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현대차와 더불어서 현대모비스도 1.4% 오름폭을 보이면서 20만 6천 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텔레콤도 1% 정도의 상승세에 그치는데요. 24만 6천 원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와는 달리 4포인트 올라서 677.33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은 역시 종목별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이 657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26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과 달리 427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로 올랐으면서 1% 오른 700원 올랐네요. 7만 1,000원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1.9% 하락한 2,500원 하락했네요. 12만 8,0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동서가 보합권이고요. CJ은행과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약간 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로엔이 2% 하락한 9만 3천 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바이로메드와 파라다이스 그리고 GS홈쇼핑도 하락으로 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만요. 컴투스는 좀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네요. 10만 5,4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정유화학주 오늘 국제유가의 급락과 함께 LG화학이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SK이노베이션과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보합권인데요. SOL과 GS가 하락하면서 국제유가의 흐름에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큰 폭의 상승도 나오지 않지만 큰 폭의 하락도 나오지 않는, 즉 이제 좀 지루한, 지지부진한 9월 중순까지의 장이 예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그 종목에 대한 확신, 미래 성장성, 이걸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종목군은 여전히 좀 매수 자체를 피하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짧게 얘기해 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전야 구강의 중심점에 있는 오늘 수요일인데요. 다소나마 시장이 좀 큰 충격을 주었다가 양시장 모두가 일단 반등에 승부하는 모습은 일단 안도에 좀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어제 시장의 충격파 그리고 좀 결국은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기관 투자자의 매매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반등폭과 하락폭을 오고 가는 그와 같은 변동성 장세가 아직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자체가 일정 부분은 좀 낙폭이 축소되거나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일단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만에 하나 시장 자체가 하락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 자체가 큰 폭의 급락 자체는 없을 것이다. 즉 기간 조정권에서의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차피 좋은 종목군, 역시 아까 예병구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수익률을 보려고 들어가셨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실폭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모습이고, 최근 제가 보니까 여전히 바닥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보이시는 종목군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좀 잘 하셔서 이 장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좀 저렴하게 매수해서 시장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상향 패턴을 이루어내기 이전에 물량 확보를 해서 수익을 보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우리 한 번쯤은 더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분명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방향성 매매가 결국은 한국 시장에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 만만하게 보였음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시장이 연일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금융 선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얕은 수로서 중국에 마치 이 모든 글로벌 불안 심리의 주범이 중국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작태는 참으로 좀 보기 안타깝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한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제일 먼저 하려 듭니다.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의 얘기는 빼놓고 마치 모든 것의 주범을 중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들도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해보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분명히 수익을 말하다 시간과 신문 읽어준 남자, 그리고 바로 이 증시큐 여보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는 유지될 것이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안 들리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도 불확실성 존재입니다. 안 해도 불확실성 존재죠. 결과적으로 안 하면 늦추어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겠습니다만 결국은 9월 중순 이후에 단기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낫지 않겠느냐.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니까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면요, 그 다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생깁니다. 어차피 일어나잖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종목적인 투자 관점 그리고 지금 시장은 흔들리는 매매 전략이 옳지 않다는 투자 관점 세워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보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렌텍. 이렌텍? 예. 예. 매수가는? 예. 6,000원에 40%예. 6,000원에 40%? 예. 예. 매수하신 이유는요? 세계 최초로 렌즈를 개발했다 해가지고요. 세계 최초로 렌즈를? 예. 렌즈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기사로 자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하는 것이죠. 이렌텍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아시죠? 실적이 좀 안 좋습니까? 맞습니다. 실적이 안 좋습니다. 결국은 실적 때문이죠. 실적이 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실적도 받침이 되어주질 않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이렌텍은 자꾸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 올렸다가도 또다시 떨어뜨리고, 들어 올렸다가도 또다시 떨어뜨리죠. 그런데 명확한 것은 지금도 이제 최저점인 바닥 영역을 확인을 어느 정도 하고 올라오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보이고요. 여기가 보이는데, 요 자리대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거는 살짝 언더슈팅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대는 어찌되었건 간에 지지를 받아왔던 자리대거든요. 네. 자, 4,300원 부근입니다. 여기 지지 받아왔다가 요 살짝 깼습니다만 결국은 들어 올렸고, 여기서도 지지 형성됐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요걸 살짝 깨고 들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상승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5,500원까지만 한번 봐보세요. 예. 거기까지는 올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5,500원 와도 매수가 근처는 안 돼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럼 5,500원 오면 네.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요. 예. 5,000원을 깨고 내려오면 조금 더 그 줄인 비중만큼 조금 더 사세요. 예. 예.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시기는 아니에요. 이 종목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자꾸 그래서 어느 정도 본전, 즉 손실이 다 보전이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한솔 로지틱스요. 한솔 로지스틱스요? 네. 네, 발음이 어렵네요.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님? 네? 매수 가격이 예, 5,050원에요. 20%요. 20%요? 예. 이거 혹시 분할 상장되고 난 이후에 매수하셨나요? 그 전에 했어요. 그 전에 하셨어요? 예. 예. 일단 그 한솔, 예, 말씀하세요. 한솔 홀딩스는요. 네. 매도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로지스틱스 이거만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예. 일단 그 물류 전문 회사인데 실적 자체는 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네. 하지만 사업성 자체는 일단 있는 회사고요. 한솔그룹도 다른 여타 그룹사와 마찬가지로 순환 출자 고리를 좀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보다도 어차피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아마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를 하게 되면 역시 이 분할 상장을 했던 이유도 한 사업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일단 분할 상장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획일하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정해지지 않은 측면 속에서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했었어요. 하고 난 이후에 좀 최근 밀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 가격 정도 수준에서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어머니께서 좀 보시더라도 주가가 시장이 조정 여파에서 밀렸다가 그나마 실적 자체에 대한 그 흐름 자체는 아직 3분기 하반기를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성장성 부분적인 부분은 물류 전문 회사로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 주식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머니 종목들도 그죠? 일단 회복을 시켜주었다는 그런 측면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지금 굳이 이 가격대에서 조금은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요. 매수 가격이 5,050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어머니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5,300원이나 5,400원까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께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어머니. 계속적인 박스권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도 시장이 좀 흔들흔들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때 흔들거린다 하더라도 너무 시장에 동요되지 마시고 어차피 좀 확신이 있는 종목 같으면 시장에 어떤 휘둘리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 중심을 잡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5,300원이 어머니 돌파가 되었을 때요. 네. 이 가격대의 분기점을 설정해서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면 어머니께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참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5,300원이 돌파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밀려버리면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해서 좀 덜 오른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추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오르길래 네네. 그냥 반을 매도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종목 상담을 좀 들어보고 네.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잘하셨네요. 조금 더 지켜보세요, 어머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알테오젠. 알테오젠. 예. 매수가는요? 55,400원에 20%요. 5,400원요? 55,400원요. 예. 55,400원에 20%. 55,400원에 20%요. 예, 자랑 아니에요, 어머니. 예. 예, 맞아요. 그 정확하게 상투를 딱 잡으셨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바이오주가 안 좋다고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왜 잡으셨을까요? 그때 한창, 한 네. 2개월 좀 안 됐으니까. 그 2개월 전부터 이제 바이오주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 드렸잖아요. TV를 안 보셨구나, 어머님이. 그죠? 예, 그리고 좀 일이 있어서, 네. TV를 안 봤더니 그냥 그 사이에 그렇게 확 떨어졌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2만원, 여기서 있잖아요. 네. 참 이런 얘기 드리기 참 미안한데요, 어머니. 예. 파셔야 돼요. 언제 팔까요? 33,000원 부근 오면 파세요. 이거 33,000원 금방 올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지지대였다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항으로 바뀌었는데다가 이 저항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지금 네네. 보면 자, 여기에 지지대였다는 게 명확해지죠. 앞에서 보면. 근데 이걸 뚫고 내려오면서 이걸 저항대가 이제 돼가고 있어요. 그죠? 네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 회사의 실적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업황도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 교체 매매 하셔서요. 네.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면 또 금방 회복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다음번부터 절대 고점에서는 잡지 마세요,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볼게요. 예.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인트론 바이오요. 인트론 바이오.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53,000원에 30%입니다. 네, 어머니도 바이오주를 사셨네요. 예. 예, 일단 뭐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나 유전자 분석 뭐 시약을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요. 네. 어머니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셨어요, 그죠? 네. 이 회사 아직 뭐 실적 자체가 그렇게 확연하게 나오지 않고 있죠? 네. 그죠? 당기 순이익이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 제로입니다, 제로. 물론,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요. 네. 어머니 예전에 크리스탈이나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서 상장이 되은 것이 아니고요. 네. 기술성 평가로 인해서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좀 보자 해서 정시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서 상장을 시켜줬고요. 최근 들어서 펩토론 같은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예, 그러면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같이 랠리를 보여줄 때 물론 대웅제약, 한미약품, 일양약품,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 많이 들어보셨죠? 약국에 가셔도 약을 사보시면 많이 있죠, 그죠? 네네. 근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머니께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실 때 결국 실적 자체를 일단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고점에 떠 있는 종목, 결국은 12,000원대가 7만원까지 왔어요, 어머니. 네. 이런 높은 가격대에서 어머니께서 더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욕심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53,000에 30%인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도 역시 반등이 만약에 이번에 들어오면, 네.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제약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반등이 다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어머님처럼 손실이 아직까지 10% 정도 내외해서 손실이 아직은 뭐 이렇게 메꿔지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손실 나는 부분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고자 해서 많이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그나마 크게 높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닌데 54,000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제약바이오주 한 단계 더 직전 저점을 깨고 떨어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자체를 어머니께 좀 지켜보신다 하더라도 밑으로는 45,000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예. 45,000원이 마지노선이고요. 반등이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52,000원 정도 선부터 올라가면 올라가서 조금씩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기다려보시기보단 매도해서 그 매도한 부분을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수익을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길게 어차피 이 종목이 가더라도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바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미래는 좀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예병 멘토님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높은 가격대 좀 사지 마십시오. 예, 저렴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EP. 현대 EP. 1,850원 10%입니다. 전번에. 어머니, 저하고 상담하셨죠? 예? 상담을 한번 하셨죠? 예, 상담을 했는데 그때 이제 10,000원까지 들고 가라 하셔서 제가 여태까지 잘 들고 왔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확실한 수익권 영역이겠네요. 그죠? 네. 10,000원이 저항대예요. 10,000원이 저항대인데 네. 반만 드세요, 그러면. 반만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반은 한번 들고 와보세요. 지금 이 현대 EP가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차량 경량화는 계속 대두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미래 섹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럼 조정을 줬다가 자꾸 올라갔다 하느냐면 지금 국제 유가가 안 좋아서 그래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안 좋으면 굳이 차량 경량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을 하는데 모든 글로벌 메이커들의 지금 이슈는 차량 경량하고 미래차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안 좋아도 이 종목은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만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만 원대가 심리적 저항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만약에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온다면 9,000원대 이하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번 권해드려 볼게요. 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종목이 들어오면 참 뿌듯합니다. 기분 좋네요. 예, 예. 기분 좋습니다. 자, 강연회 있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홍제 지역으로 가는데요. NH투자증권 홍제 지점입니다. 시간은 오후 1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홍제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종목,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고민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에 안동으로 내려갑니다. 똑같은 시간이죠.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멘토님 1시고요. 저는 오후 2시네요. 안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안동에서 개최를 합니다. 안동시 축제장길 42번지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577-7451번입니다. 예, 시장 건전성을 회복에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박스권에서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은 결국은 9월에 미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